12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호재 또 나왔다. 이 소식은 단순히 호재가 아니고요. 문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판이 다 송두리째 바뀌는 거고요. 결국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성큼 다가왔다.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가능해진다. 큰 손이자 신규 수요에 속하는 기관 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는 가상자산 회계 표준을 공정가치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내년 12월 15일이다. 자, 이제 코인에 대해서 가치가 있냐 없냐? 얘는 가치가 없어.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가치를 누가 부여하냐? 기득권이 부여한다. BIS, IMF, 그리고 지금 언급되었던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다 같이 움직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따라오는 같이 움직이는 리플과 SEC의 소송, 그리고 이제 회계 기준에 대한 도입, 이 이슈를 끊임없이 기득권은 우리에게 종종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BIS, IMF, 월드뱅크, 세계경제포럼, ADB, 전 세계 국제기구와 함께 지금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얼마 전에 이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었죠? 근데 다시 한번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회계 처리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시장에서의 가격이란 뜻으로 시세와 의미가 유사하다. 공정가치의 사전적 의미. 그래서 공정가치 적용을 가장 반기는 곳은 법인이다. 법인. 기존에는 마이크로 스트레치 등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손실을 보면 평가손을 반영하고 이익을 봤을 때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기업 고유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하지만 이번 적용으로 평가 이익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업 가치에 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이에 따라 내년에는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드는 법인들이 증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가상자산 가치 평가와 재무제표 반영 방안이 모호한 탓에 투자에 망설였던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들의 거대한 장애물이 제거됐다. 마이크로 스트레치의 CEO죠. 마이클 쉐일러는 FASB가 마침내 내년 회계연도에 비트코인의 공정가치 회계를 공식 수용했다. 회계 기준 업그레이드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회계자산으로 채택하는 것을 촉진할 것. 비트코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상자산,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4차 산업에 대한 값어치가 매겨지기 시작했다. 0과 1에 대한 회계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미 전 세계 4대 회계법인은 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미 그들이 이 문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와 규칙을 모든 것을 만들죠.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려왔죠. 그들의 움직임을 주목해라. 자, 그래서 현재 기관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비중 추정치는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세무, 수탁 등 여러 방면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로드맵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우리 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간 수요를 극대화한다면 폭발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규 수요에 속하는 이들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가격 상승과 시장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는 1200배 이상 성장합니다. 이와 맞물리면서 BIS, 국제결제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12월 14일입니다. 며칠 전이죠? 암호화폐 표준 개정안. 자, 신기하죠? 이들이 왜 방향과 속도를 맞추면서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별개의 기구였지만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함께 움직여 나갑니다.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표준 개정 제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노출, 제한된 변경사항은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준비자산 구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은행이 안정화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사 요구사항을 마련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표준에 대한 일괄된 이해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술 수정안과 더불어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한번
암호화폐 표준 개정안에 대한 언급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경 간 결제 강화를 위한 ISO 2002 데이터 요구사항, 이것 또한 BIS의 홈페이지에 언급이 되고 있죠. G20 국가 간 결제 프로그램은 결제 메시징 표준의 단편화를 국가 간 결제에 마찰에 기원한 요인 중 하나로 식별하였다. 공통 국제금융 메시징 표준인 ISO 2002를 결제 시스템인 금융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경 간 결제가 강화되는 이점과 함께 상호 운용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간 결제 개선이라는 G20 국가 간 결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단계이다. ISO 2002 암호화폐 표준 개정안, 더불어 가상자산 회계 처리 성큼 우리 곁으로, 함께 이들의 발걸음이 속도를 맞춰가면서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가치 저장 수단이다. 12개월 안에 사상 최고가 간다. 비트코인 가치 저장 수단, 더불어 블록체인의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이죠.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쵸? 시조세로서, 첫 번째 원천으로서 말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 암호화폐 대장이죠. 이더리움. 상당히 얘가 무시를 많이 받고 있어. 어느 한순간에 폭발이 나올 겁니다. 역시 대장이었구나. 끝판왕은 누구죠? 바로 이놈입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함과 함께 ISO 2002, 국제결제은행, 더불어 회계, 이 모든 부분에 기득권은 이쪽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얘가 추후에 맨 윗단으로 가겠지요. 우리 곁으로 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더불어 각 섹터별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는 대장들, 얘네와 함께 공존해 나갑니다. 얘네가 없으면 또 문명을 구현해 나갈 수가 없어요. 파일코인, 네오, 이더리움 클래식, 더불어 최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각 섹터별 대장들, 그쵸? 얘네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4차 산업의 세상입니다. 비트코인 횡보하는 동안에 아발란체는 랠리를 지속하고 있고 그 기울기가 약해졌어요. 이 에너지가 또 이동을 합니다. 인터넷 컴퓨터, 파일코인 폭등 중이다. 자, 에너지가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계속해서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걔가 급등하는 시기를 순번을 기다리면 됩니다. 얘도 대체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바로 서버라고 하죠. 빅테크의 서버. 그쵸? 여기 저장하는 거 말고 바로 PC. 개인들의 PC에 분산형으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파일코인입니다. 얘가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또한 있다는 거죠. 그레이스케일 포트에 있는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Gcash, 개인정보 보호 기술.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국제결제은행의 BIS 홈페이지입니다. 프로젝트 투어 빌리언, CBDC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및 확장성 탐색. 자, 모든 CBDC에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탑재가 됩니다. 그 말은 뭐죠? 그들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통제의 기술이 탑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원천 개수는 바로 Gcash가 갖고 있죠. 대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가격이 단 1도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CBDC 세상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점점점 오게 되면 얘 또한 가격이 대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대체 불가능한 섹터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다고 한다면 오늘 방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우리 곁으로 온다. 가치가 이미 부여가 됐고 이미 그들은 이 시스템을 준비해 왔다. 암호화폐 표준 개정안이 준비가 되고 있다. 더불어서 CBDC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확장성이 탐색이 되고 있다. 그리고 IS 2002가 준비가 되고 전 세계 G20은 이미 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미 마이그레이션 진행이 됐다. 그동안에는 종이가 이동을 했죠. 이제는 데이터가 이동을 합니다. 0과 1이 일주일 24시간 365일 가치가 멈추지 않고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바로 스위프트 2.0이자 새로운 전세계 혈관망입니다. 범지구에 가치가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 그동안의 은행은 문을 닫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게 페드 와이어였습니다. 페드 와이어가 페드 나우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페이먼츠,
중국의 CIPS, 전 세계 실시간 결제망이 여기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망을 통해서 가상자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토큰과 코인들, 그쵸? 그리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NFT, RWA, STO, 가치가 새롭게 부여된 애들이 이 망을 타고 이동합니다. 이 망의 주인을 바로 이들이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놈의 대장, 그리고 각 섹터별 대체 불가능한 그 토큰과 코인들은 엄청난 메가 팽창을 할 비트코인 약세 신호속 조정 가능성 32,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끊임없이 미디어는 혼란되는 이슈를 던져댑니다.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펀더멘털에 의한 투자, 플랫폼, 뼈대, 그 강력한 그 기반이 있어야 이렇게 빠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집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굳은 표정의 젤런스키,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무언가 만나서 지금 공동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이 뒤에도 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모론이라도 치부해도 좋습니다.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미국의 물가 상승률 2%를 맞추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고 나서 물가 상승률이 9%, 10%를 넘어가게 되면서 초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 2.5%, 3%로 맞추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 그러나 신기하게도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름을 부었죠. 그러면서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친 듯이 기준금리를 올려댔죠. 1년 만에 5%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리를 담행하면서 전 세계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을 부셔버렸습니다. 자, 그 의도를 우리는 명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잠겼죠. 그리고 물가가 폭등해 있고 원자재 가격은 이미 떨어져 있죠. 소비자 가격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가계 생필품, 생활, 신성지품, 농산물이나 또는 생필품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개인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들과 대중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득권의 의도를 파악해내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목적지에 가서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이들의 의도를 파악해 볼까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잠겼죠? 이 잠겼던 게 풀리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경제는 리바이벌 될 겁니다. 이게 맞물리는 버블과 함께 진행될 확률이 높겠지요. 더불어 또 이들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싶을 때쯤 되면 이걸 다시 잠글 수 있는 시기도 올 수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예측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판때기의 그림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이유, 지난 방송을 통해서 범지구를 누가 지배해 왔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금의 역추적을 통해서.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의 주인은 누구죠? 최대 주주입니다. 돈 많이 낸 놈이 장땡이지.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회사를 차렸다고 칩시다. 또는 나 혼자 회사를 설립을 했어. 여러분들이 주인 아니에요? 돈 많이 됐으니까. 내가 돈 대고 세웠으니까. 근데 내가 돈 대고 세워서 그 회사가 중견기업, 대기업이 됐는데 나보다 그 회사의 지분을 더 많이 누가 갖고 가버렸어. 그러면 그놈이 주인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돈 많이 된 놈이 주인입니다. 그놈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역추적하는 것. 그게 미래를 파악하는 통찰력의 핵심입니다. 아파트보다 심각한 상황. 반포 원밸리도 뒤집어졌다. 아파트보다 랭랭 단지 내 상가 미분양 늪. 반포 원밸리 상가 통매각에도 162개 점포 중 35개 미분양. 경기 양주선 추가 분담금까지. 재건축 사업에 차질 빚을 수도. 상가 오피스 수익률 0%대. 상업용 부동산. 이게 도미노선, 거기에 도화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건 뭐죠? 다음 코로나 팬데믹 또는 다음번 팬데믹이 왔었을 때 다가올 그 세상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자산시장의 상승, 얘는 경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는 상승입니다.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 나오는 상승이기 때문에 그 파급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장기간. 1년 기준점으로 보셨을 때 다만 버블이 세게 온다는 거죠. 지금 오는 거는 버블이다.
우리는 그 버블에 탑승을 해서 자본주의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죠. 주식과 코인의 버블. 거기에 차익 실현을 느끼고 차익 실현을 하시고 시나리오 1,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대 판때기의 대이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